왈가왈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왈가왈북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바라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김연입니다. 건강철입니다. 예, 요즘 최근에 대북 비라 문제로 남북 관계가 아주 완전히 경직돼 버렸다는 건 다 아시는 거고요. 그 주범인 박상학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 또 박상학 씨가 월간조선하고 인터뷰한 거라 꽤 길게 그런 거며, 그래서 좀 더 박상학의 그 북에서의 삶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도 박상학 씨에 대해서야 일단 지금 그 한 개인에 의해서 개인의 그것도 삐라 장사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고, 이 비용이며 이 비용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후퇴하는 이 문제며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갖고 그 박상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박상학 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난번에 간단히 이렇게 언급한 것들 말고 좀 더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예. 근데 박상학은 원래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학 어떤 데서는 퇴학을 했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윗병으로 자퇴를 했다고 자기는 또 말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대학에 입학해서 4개월 예과 생활을 하다가 병가에도 못 올라가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건 정확한 설인데요. 이 박상학은 정말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올라가서 4개월 겨우 뻗치다가 대학생활 그 4개월도 정말 힘들게 했나 봐요. 옆에 사람들한테 정말 민폐를 끼치고,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에 그 항해도 어디 대학 학급이 우리가 먼해기나 가을거지 때는 한 번씩 농촌 지원을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 박상학은 9월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가을거지를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해에 1월에 퇴학을 했으니까 가을거지 한 달 동안 나갔는데, 너무 일하기 싫어서 일할 때마다 아프다고 빼고 어쩌고 했는데, 한 번은 학급 동무들이 일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와 보니까 이 학급이 식당으로 하고 있던 그 집에 처마를 맞대고 있는 옆집에서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그 주인집한테 걸렸대요. 예, 북쪽 자료에 보니까 그런. 네, 그런 게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엄청 망신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의 거 훔치고 싸움하고, 예전에 우리 강광철 씨도 말을 했지만 진짜 무섭게 흉기부터 들어서 사람을 때리는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훔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북쪽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토끼 훔친 얘기면 선생님 자기 중학교 담임 선생님네 집에 가서 라디오 증폭기 이런 돈 되는 것들을 또 훔친 거며. 그거는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집에 내려와가지고 부끄럽잖아요. 근데 중학교 같이 다녔던 동창들이 집에 있을 거잖아요, 마을에. 그 사람들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선생님 생일을 맞는 해였나 봐요.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막 인사도 하고 식사도 차려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박사는 뭘 훔칠 거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다음에 며칠 후에 그 집에 멀리 대낮에 들어가가지고 중폭기 라디오 해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몰라. 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건 나도 이해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86년도 조국 방문 때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조국 방문했을 때 그때도 돈 훔쳤다고. 그거는 친척 돈을. 네, 그러니까 그 북쪽 자료라기보다도 북쪽에 있는 박상학이 고모들이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박상학이 아버지하고 박상학의 형제들이 그 일본에서 온 그 친척들 돈을 훔쳐서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와서 글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 돈 떼먹는 데 있다는 소리죠. 돈 훔치고. 그뿐이 아니에요. 그 마을에 무슨 자기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젊은 부부가 아버지, 엄마, 노부부와 같이 살았나 봐요. 근데 그 친구한테서 돈을 좀 꿨는데 기간이 다 됐는데도 돈을 안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돈 좀 달라 하니까 돈을 갚아주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 젊은 부부가 어디 여행을 간 사이에 노부부 2명이 있는 사이에 밤에 달려들어서 폭행을 해가지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많은 돈을 훔쳐가지고 나갔던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돈을 안 보내줬겠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 기분 나쁘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면. 그 오히려 달라고 하면 더 쉽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다음부터 돈 안 보내줬겠지. 박상학이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것은 일본에서 친인척들이 왔을 때 조국 방문으로 친인척 왔을 때 그때서야 그 북한 사회가 잘못됐다는 거를 그 사촌 형제들한테 듣고서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던데. 그게 86년도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86년도에 와서 86년도는 북이 어려울 때 아니거든요. 정잘 살았을 때예요. 그때는 어려울 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보면 그 88년 9월 초에 강복거리 건설장 돌격대 선전부 지도원 했다고 그랬네요. 박상학이는. 그런데 이제 보세요. 87년도 1월 29일에 입학 취소가 돼요. 그 박상학이가. 그건 어쨌든 그 동영상 보게 되면 그 신누런 그 학생 명부 놓고 이렇게 그 교무부장인가 여성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북쪽 자료라 해도 그런 자료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87년 1월 29일 날 입학 취소가 된 거예요. 입학 취소가 됐으면 고향으로 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와서 다시 그 돌격대에 그 추천받아 갔겠죠. 네? 돌격대에 갔다면 적어도 정치부의 그 선전부지도는 못 한다는 거죠. 거기 영상에서도 보면 지도는 거짓말이고 그냥 선전대원으로 했다. 이게 완전 돌격대원이 거짓말이에요. 있겠죠. 그러니까 돌격대의 선전대원이었다. 이게 88년 9월이면 박상학이 20살 때예요. 그리고 노동당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노동당원도 아닌데 선전부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87년도 1월에 학교 취소가 돼가지고 내려와서 그다음에 88년 9월에 강복거리 건설장 돌격대 선전부 지도원이 된 게 아니라 강복거리 건설장에 돌격대원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갔다가 한 달을 겨우 뻗치고 있다가 한 달 만에 도망쳐 온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강복거리에 선전부 지도원했다는 건 완전 뻥이고 한 달을 겨우 살다가 집으로 다시 도망쳐 왔는데 도망쳐 와가지고 양강도대 예술선전대 같은 데가 양강도 돌격대 예술선전대를 새로 그때 모집을 할 때나 봐요. 모집할 때 이 박상학이가 거기다가 타악기 한 조를 기부를 했나 봐요. 네, 타악기 한 기부하니까 그러면 너 선전대에서 따로 선전대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후방사업이라든가 버저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저일꾼으로 있었는데 거기다 적을 걸어놓고 전문 사기치고 협작치고 하면서 장사를 나낸 거예요. 이름만 적을 걸어놓고 그런 거지 선전부하고 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 그 임수경 전 의원이 방북했을 때 이 89년도잖아요. 네. 89년도 6월 한 달 반 정도 됐었죠. 그때 뭐 임수경 의원하고 악수했다고 했나요? 김책공대에 와서 임수경이 연설을 했는데 김책공대에 왔을 때 자기는 키가 작아서 앞줄에 앉았다가 그러다가 김책공대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김책공대 와서 임수경이 연설하는 거에서 앞에 달려나가서 임수경과 악수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인 게 왜 또 그러냐면 이제 88년도에 돌격대를 갔다잖아요. 아니 7년도에 퇴학돼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7년도에 퇴학 때 나가고 8년도에는 그다음 돌격대를 갔잖아요. 그럼 9년도에는 돌격대에 있을 때죠. 네. 그러니까 왜 자기 돌격대에 있었는데 무슨 이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김책공대 학생이라고 가장하려니까 그렇게 된 거죠. 대학 졸업생이라고 말하려니까 계속 있었다라는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87년도에 입학을 했으면 예과에 그래서 뭐 88년도에부터 본과를 김책공대를 다니고 있었으면 임수경이 오는 89년도에 김책공대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을 했다라면은 그때는 평양 김책공대에 있었던 거죠. 임수경이 왔었던 그때. 그러려고 이 뭐라 그러냐 그걸 임수경을 만나서 악수했다는 거를 맞추려면은 그게 진실이라고 하려면은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임수경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이렇게 악수했다가 하면 무슨 뭘 주나요? 뭘? 그럼 나도 악수했다고 그래. 뭔가 올리면 어떻게 되나? 임수경 만났다는 사람 많아. 마영에도 임수경 자기가 인솔했다고 그러고. 아니 근데 걔들 왜 그러지 나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어떤 사람 누가 그랬지? 이민복인가 누군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그랬어요. 임수경님 와서 어디 학교 가서 뭐 무슨 전축기인가 무슨 뭐 전축기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에도 저런 거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임수경 학생이 다음에 여기 남쪽에 와가지고 그렇게 누가 말했다니까 그건 뻥이다. 우리 집에 그때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건 뻥이다.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우리 집에 그때 그런 거 없었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있었네요. 뭐 이건 남한으로 오게 된 이유가 속하는 것 같은데, 뭐 대학 시절 아버지가 중앙당 후보위원급 이상부터 볼 수 있는 참고신문. 친구 아버지가 좀 예. 높은 자리에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신문을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당 후보위원급 이상부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앙당 후보위원급 이상부터 안 해요. 시군당 위원회에도 참고신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 참고신문은 8면으로 됐다 그러네요. 인터뷰에는 보면 8면으로 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참고신문을 보지 못한 거예요. 참고신문 있잖아요. 사면이거든요. 이렇게 사면이 그건 속지 없어요. 이게 사면이고 크기가 한 요 정도 돼요. 요렇게 크기가 작아요. 아, 그렇게 큰 게 아니네. 네, 아니에요. 요만해요. 크기가 그래서 한 요만큼. 그렇게 사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못 본 거예요. 8면 뭐 8면이야. 그리고 거기 보면은 참고신문에 국제 정세와 남한 정세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자기는 그렇게 그걸 나죠. 통해서 남쪽 소식을 접근데 노동신문에도 노동신문에도 남쪽 나오죠.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근데 얘는 여기에만 남한 정세가 나온다 그러고 그거는 특수한 사람 고위층만 보는 건데 자기 친구 아버지가 고위층이어서 그 덕에 친구를 통해서 그 참고신문을 보고 남한 정세를 알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의 증언의 지금 문제점은 그거 아니에요. 박상학은 8면이라는데 참고신문은 8면이 아닌 4면이고 네, 사면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 정세는 참고신문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에도 노동신문에도 실리고. 나오고 네. 그런 겁니다. 참. 그리고 또 뭐 대학 시절 소니 라디오를 통해서 KBS 사회교육 방송을 청취했다 그러네요. 내가 본 서울 네. 탈북자 출연 방송. 근데 이 내가 본 근데 서울이라는 그 당시면 이 사람이 대학 시절이라는 소리가 네, 어쨌든 86 얘가 년이죠. 대학 다닌 시절이라고 네. 86년 7년 요 시기인데 네. 이때 이런 방송이 있었는지 한번 탈북자들이 찾아봐야 90년대 되겠고. 권한이 행군되면서 쭉 들어오기 시작했지. 그치, 그러니까 80년대는 헛간 한두 명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라디오 없을 것 나와서 같아요. 이렇게 이런 방송이 있었는지를 한번 검색해봐야겠어요. 내가 본 서울이라는 게. 인터넷에 검색해 왔는데 없어서 지금 제가 지금 KBS PD님한테 부탁했는데 우리 녹화 시간이 급급하다니까 그 미쳐서 답변 받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확인되면 다음번 방송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그때 당시에 86년 당시에 이 내가 본 서울이라는 이런 탈북자 방송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 소니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이 세상을 알게 됐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새빨간. 지금 아직까지 뭐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잠깐 검색해봤을 때는 이런 방송은 없는 걸로 나와요. 네. 근데 그게 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직은 KBS에 공식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박상학이 남한에 와서 좋은 점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과 전기라 그랬어요. 그거는 보통 여러분들도 네, 그쵸. 남한에 와서 좋은 점 내가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전기를 마음대로 쓰는 거. 전기와 24시간 물, 전기나 그다음에 동물원. 도로 좋고 또 도로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교통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네. 그건 뭐 그다음 KTX, 예. 국내선 항공기. 그런 뭐 인프라라거나 사회 간접 네. 자본이 잘 돼 있는 거는 그렇죠. 뭐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그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는 박상학 씨는 여기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 주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 총화를 해야 된다. 총화를 해야 되는데 자아 비판이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 비판하는 거는 꼭 호상 비판, 남을 비판해야 된다 이거. 남을 비판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었는데 여기 남쪽에 오니까 호상 비판이 없어서 좋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박상학 씨가 월간조선에 인터뷰하면서 노동당 생활청화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 노동 당원도 아니잖아. 이게 뭐 당원 아니지. 범죄자 계속 도둑질하고 다니는 게 언제 입당을 해요. 근데 뭘 노동당 생활청화합니까? 노동당원이면 세포 청화를 했다고 해야 되는데. 세포 총회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근데 노동당 생활청화한 게 없어요. 네. 근데 노동당 생활청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 오니까 그게 없어서 좋았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당원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노동당원인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조직생활 싫어하는 사람들은 남한에 와서 생활총화하니까 편하다. 뭐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죠. 조직생활 싫어하는 사람은. 또 웃기는 게 이 사람이 그런 거 말했어요.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이 대체로 범죄자들이 왔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어떻게 탈북하냐? 범죄자 아니래야 감시가 없고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탈북할 수 있지. 범죄자는 감시 때문에 탈북 못한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저도 재판장 들었습니다. 수배 받고 몇 달 동안 북쪽 자료에 하면은 아까 그 김예은 씨가 말한 친구라는 돈 빌린 사람을 못 갚아서 그 사람 돈 달라고 빌린 돈 내놓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깐 출장 간 사이에 노부부만 있는 집에 와서 그 노부부를 때려 눕히고 돈을 훔쳐서 강도죠. 어쨌든 돈을 훔쳐서 그걸로 개성 쪽으로 옮겨서 개성 쪽에서 청자매병 2개를 그 도굴 낸 건지 도굴을 한 건지 모르겠고 그 도굴 자금으로 썼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그 중국이겠죠. 뭐 해외로 밀반출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발각이 되면서 일종의 호출 보안서에서 그 소환 명령이 떨어지고 그것이 떨어지자마자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전에 그 탈북자가 범죄자가 어떻게 탈북하냐는데 박상학이는 어쨌든 북쪽 자료에 의하면은 그 청자매병을 도굴했고 그거를 중국으로 밀매하려다가 도주한 겁니다. 그게 걸려서 그런 거고 보면은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도망치나? 박광기 그 박상학의 아버지도 문제가 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때 만경봉 타고 61년도인가 뭐 그때 갔었던 거고. 근데 박광기 씨 같은 경우도 보면 북쪽에서 애비나 자식이나 똑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광길도 공금횡령, 문화재 밀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박광길은 그 중국에서 그 당신 안기부죠. 안기부 요원들과를 통해서 간첩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간첩 행위를. 그래서 그것이 걸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 안 들어가고 그때 이게 탈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박광길 이 아버지가 그 북에서 말한 거짓과 진실 구책에도 나오지만 거기서 북에서 나오는 것과 이 박광길이 남쪽에 와서 인터뷰한 거하고 내용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북에서도 이 사람은 중국에 가서 안기부와 해가지고 정보 팔아먹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국가 덕을해가지고 뭐 다자기 팔아먹고 근데 자기가 직접 말을 해요. 가서 수년간 진짜 오랜 기간을 안기부하고 연락을 하면서 정보도 자기 넘겨줬고 북쪽 사람한테는 이 사람 안기부라는 거 숨기고 안기부 사람한테는 이 사람 북에서 어떤 일 한다는 것만 싹 몰래 말해주고 남쪽에서 온 사람을 회사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속여가지고 북쪽 사람 연결시켜준 걸로 이렇게 그런 거 다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무슨 대정보조사부 이런 데 있었다 그러잖아요. 35실. 네, 중앙당. 네. 근데 이건 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보면 무슨 돌벼락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인터뷰에는 네, 월간조선에서. 돌벼락이라는 거,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몰라요. 그쵸. 용어 자체도.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돌풍내라고 하죠. 돌풍내라고. 예? 돌풍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박근길이는 그런 전문가잖아요. 최신 이런 통신설비 그런 전문가죠, 이 사람은. 네? 그런데 이 사람은 통신설비 전문가인데, 이제 돌풍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폭파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신 약전이나 하는 사람이 폭발을 어떻게 알아요? 그 폭발하는 거는 이 돌풍내라는 건 지향성 폭파시키는 거거든요. 지향성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돌이 날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요. 그다음 또 이걸 돌풍내로 공동묘지에다 설치했다고? 네, 이 사람 말한 게 그게 공동묘지들이 있는데 그 묘지들 중에서 가장 큰 거 보면 이게 폭탄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더 웃기는 거는 원래 이런 것들은 군사무기이기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군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수 공장 부분에서 그 군수품 공장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군부에서 만드는 건 아니죠. 아니, 공병부대들에서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만드는 장소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공동묘지다 했다잖아요. 근데 공동묘지다 왜 해? 공동묘지를 왜 가요? 저기 공동묘지를 왜 침입하지? 그러니까 도로로 들어와야지. 도굴하러 가자면 가기는. 그리고 이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십 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완성이 되면 현지에다 하잖아요. 근데 10군단장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는 거야. 10군단이 어디야? 몰라. 양강도 같은데? 11군단인데 그게.
19년장 앞에서 시험을 벌여서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와서 앉아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남한에 살면서, 그러니까 일본에 산다 갔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살면서 지금 학습하잖아요. 계속 그 탈북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북한의 군사 체계는 어떤지 이런 걸 학습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박근길이 같은 건 군대도 못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 박상학이도 물론이고, 예?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그걸 실제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원정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원정가 자기 그 계부한테 지금 내가 지금 방송 출연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로. 아버지, 그 강건대학이 어딥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강건대학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북쪽 사람들 흔히 강건대학이라고 말하죠. 예? 그 우리 종합군관학교를 보고 옛날엔 그랬거든요, 강건대학이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게 높이 불러주는 거죠, 이게. 근데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원정가도 무슨 특수공작 훈련 받은 뭐 금성정치대학 졸업생?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 강건종합군관학교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게 뭐 하는 데인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대주는 거죠. 근데 아버지 그걸 녹음했어요. 아, 그래서 자기가 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원정가 외우는 거지. 외우고 아버지한테 들은 거 가지고 또 나가 자기가 아는 것처럼 또 장말하는 방송 나가서는. 네, TV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출연시키지 말라고 너네 왜 출연시키냐고. 그래 아버지 그 녹음한 거 거기다 보내줬지 방송사에다가. 그래 드러났잖아요. 아, 그 드러났어요 결국? 예, 결국 드러났죠. 그런 것처럼 얘들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걸 여기에 와서 지금 다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해서 내가 어떤 자기에게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가죠. 근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 안에서는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 웃기는 게 아버지도 김제광고등학교 교원이었잖아요. 교원? 김제광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최신학부. 모르겠어요. 최신학부. 근데 아들이 뻔히 대학에 입학했다가 4개월 만에 나간 거 뻔히 알면서도 아 우리 아들은 내가 공부한 김제광고등학교 최신학부에서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쫓아가야지 그럼. 쫓아가야지. 아빠가 저놈 저 순뻥이다 이러면 참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부모 마음이면 이제 그 원정가 그 계부 그분처럼 그렇지, 그래야지, 진짜. 자는 출연시키지 말라고 왜 나쁜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야지. 왜 자꾸 나쁜 길 들이세우는 거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부모의 심정은. 아들도 바보 만들잖아요 이거. 그리고 또 봐요 이게 뭐 리경리를 강간했다 그러네요. 예, 89년도 그 9월 초에. 자리에 보면 이경이 네. 강간했다고. 그러면- 강간을 임신시키고 탈주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만약에 북쪽 자르긴 하지만 예. 그 믿어야 되는 게 왜 믿어야 되냐면 이름까지 대고 말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런 건 북에서 거짓말 안 하거든요. 사진까지 공개하던데.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여자가 리경이고 예. 박상학이 사진이 위에 있고 이경이 사진 여러 명 같이 찍은 사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그건 거짓말이기 어려운 거죠. 예, 그런 건 이런 건 거짓말 안 한 거예요. 이건 아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죠, 결국은 이거는.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좀 이해 안 되는 건 이거 뭐 그 사람 말이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박건길은 탈북하고 그 물론 이제 해외에 있다가 아들하고 이제 도망친 거죠. 근데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 국적을 귀화를 한 거고 박상학이랑 그 박상학이 뭐 동생 박영학이 뭐 여동생 얘들은 다 엄마는 다 한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둘 달라요 이게. 네. 아버지는 일본에 있고 박상학이 도주 탈북한 그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다 이거거든요. 탈북을 조종이라 그러나 유도했다. 나 도망치라라고 해서 왔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는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 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본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41년생이니까. 일본에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박상학의 동생이랑은 북한에서 태어났죠.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본말 잘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살기보다 남한에서는 언어도 통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더 적대적이잖아요 북쪽에. 예, 그리고 이쪽은 또 그 북을 악마하면 악마할수록 예? 더 잘 믿어주거든요 그런 건. 예? 그리고 또 뭐 여기서는
자기네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잖아요. 삐라. 보세요. 박상학이가 2004년부터 삐라 살포 개시했거든요. 2003년도부터 이민복이가 삐라를 뿌렸어요. 네. 그래서 박상학이가 이민복이 제자인 거예요. 네, 거기 가서 같이 처음에는 거기서 네, 배웠다. 거기서 배워서 그다음에 독립한 거죠. 네. 박상학이가.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지금 삐라 살포를 개시한 거 2004년부터. 그러니까 2004년부터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부터 그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99년도 들어왔잖아요. 네. 예? 그러면 2002년도 입국했네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자기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걸 그동안에 학습한 거죠. 학습하고 보니까 이민복이 삐라 뿌리는 게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가서 또 배워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무슨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이 삐라 그 했잖아요. 무슨 단체였던지 내 생각 잘 안 나는데. 북한 민주화 무슨 운동인데 거기에 대표로 있다가 네. 퇴출당했어요. 네, 거기서 공금 또 잘못해가지고. 공금용에서 네. 쫓겨났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네, 있는 자유북한 예, 운동연합인지. 예, 그걸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삐라 뿌리게 된 그 이유를 대는 것도 또 완전 웃겨요. 2002년 늦여름에 고향 탈북자한테서 숙부들이 고문당해서 사망했다. 예? 그리고 사촌들은 꽃제비가 돼서 행방불명이 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삐라 살포를 결심했다 그랬다잖아요. 예? 그런데 북쪽에서 만든 그 동영상에 보게 되면 박상학이 그 사촌들이 다 나온다. 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사촌이나 고모들이 나오고. 네, 네, 고모들 다 나오고. 물론 뭐 박상학의 숙부들은 돌아갔을 수 있겠죠. 숙부들이 있는지 나이가 있으니까. 예, 나이가 있으니까 돌아갔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뭐 그 고문당해서 사망했다는 거 이건 어쨌든 박상학이 주장인 거고. 그러니까 사촌들이 꽃제비 되고 행방불명 됐다는 건 이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사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촌 형제가 동생인 것 같더라고 생긴 거 하면서. 네, 회산에 사는 그거하고 둘 다 동생이에요. 그 체육 선수인 것 같은데. 강원도 체육선수단 태권도 감독, 태권 감독. 그래서 자기는 오. 체육으로 뭐 조국에 예, 당에 뭐 멋지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완전 애국자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숙부들은 모르죠. 숙부들은 어쨌든 뭐 박상학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된 건 해명할 수도 없는데 사촌들이 꽃제비 되고 행방불명 됐다는 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왜 또 더군다나 말이 나면 그 사촌 누이 동생 같아 그 여성이 회사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하고 그 집에 아들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을 데리고 지금 방송 그러니까 그 촬영하고 계시더라고 중년하고 그러니까 꽃제비였으면 그 아들 셋이 뭐 한 번에 세상적인 아치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 나이 차이 있잖아. 걔들이 딱 보니까 얼굴이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러면 이 꽃제비가 됐다는 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찍잖아요. 예. 그리고 꽃제비 했다는 사촌이 어떻게 그 하루아침에 강원도 체육선수단의 태권도의 책임 감독이 됩니까? 저지가 뭐 박상학은 최소한 북쪽 자료에 의하면은 인간 이하의 아주 짐승 같은 인간이에요. 거기서 지금도 같죠. 지금도 노는 것도. 승냥이 피를 받은 인간 같다 그러면서. 그리고 뭐 또 뭐 좀 새로운 거 없나요? 제가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요. 이 박상학 씨가 원래 북한 민주화운동연합인가 거기에 대표로 있다가 돈 때문에 지금 퇴출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다시 자유북한운동연합 이걸 만들어서 있는데 이사가 7명으로 등록되어 있대요. 독립백에 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예, 7명으로 이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뉴스타파가 그 사람들을 접촉을 해봤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자금을 알고 싶어서 하는데 5명을 접촉을 했는데 5명 다가 나 이사인지 몰랐다. 내가 이사라고 이사인지 몰랐다. 이 5명이 하나도 모르는 거야. 네. 그냥 자기 혼자 해먹는 거지. 네, 혼자 해보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7명의 이사들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연락이 닿은 5명은 하나같이 자신이 이사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 한번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예. 난 거기 이사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사로 됐으면 사회도 하고 뭔가를 있어야지 그게 이사지. 이사회라는 것도 한 번도 우리는 해본 일이 없고 그런 거예요.
사실상 박 대표 혼자서 운영하는 단체인 셈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하는 거란데요. 그러니까 박상학하고 박영학 형제가 둘이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 받는지, 어디서 얼마를 후원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쓰는지 누구도 문제 제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민복이 같은 경우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민복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자기 하자니까 혼자서 못하겠지 하니까 사람을 쓴 거죠. 그 사람을 썼는데 그 사람이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북한 인권운동하는 게 아니고 삐라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권 다툼 지금 박상학이가 둘이서 하고 둘이서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게 더러워서 이 사람 나온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나오다 나니까 저한테다가 그 자료를 제보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박상학이네 그 자유 북한 운동 연합이라는 거는 박상학이하고 박영학이 둘 형제의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두 개인의 돈벌이 때문에 일국의 그렇죠. 일국의 이 정책이 지금 흔들리고 밑부리치하고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갖고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완전 파탄나게 생기고 그렇죠. 완전히 지금 중지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 둘의 그 삐라 장사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에 몇몇 그 몰지각한 좀 배웠다는 인간들이 뭐 북한 주민의 알 권리니 뭐 이래서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뭐 박상학에 대해서는 뭐 계속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본 거고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